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선생님,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7에서 9급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듣기, 그 다음에 독해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새로운 문제 유형을 몇 개 풀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보셔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링크 달아놨을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듣기, 독해도 강의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볼 것은 쓰기 영역, 통번역, 그 다음에 말하기 영역을 볼 건데요. 여러분이 볼 때는 약간 겹치는 영역도 있어 보이죠. 사실은 겹쳐 보이긴 하지만 문제 구성으로 보게 되면 겹치지는 않거든요. 약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문항은 두 개입니다. 근데 시간을 55분이나 주죠. 이 말은 생각보다 쓸 게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기존에 한번 기출을 본다라면 5급에서 그림 작물 저희가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80자를 쓰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7에서 9급은 200자를 쓰니까 거의 이제 2배, 2.5배 정도, 2점 몇 배가 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옛날에는 그냥 5급에서는 뭐 어린아이랑 손잡고 인사하지 뭐 이런 거라면 이제 도표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게 큰 차이예요. 그 다음에 6급에서는 이제 주어진 문장을 줄여서 쓰는 거였잖아요. 내 생각을 더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건 보통 더하지 말고 400자를 쓰는 거였는데 지금은 주제 작문을 줍니다. 그리고 600자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제 작문이라고 하는 것도 토픽을 서술합니다. 자료 같은 걸 주거나 소픽을 서술하거나 혹은 자기 견해를 서술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견해를 쓴다는 게 그죠? 한국어적이든 간에 생각도 해야 되고 이 견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나의 중국어 실력이 돼야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한번 살펴보면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사실 이 단문 쓰기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모의 테스트에서 본 것이 2번 정도 봤을 때 약간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도표로 본다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퍼센테이지가 먹어먹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단문 쓰기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뭐 이것은 맞죠. 64.5%.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59%뭐 이런 식으로 보통 쓰겠죠. 이게 여러분의 최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쓰면 망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표 같은 게 많이 나온다. 만약에 어떤 유형이 모르겠지만 도표는 생각보다 패턴이 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도표가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면 세부적인 항목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쓰면 좋겠다. 완전하게 전체 답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선생님이 약간 오늘 기본적인 틀 한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도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말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신문 기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연구, 어떤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걸 생각한다라면 그걸 그대로 한번 몇 개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最新公布的 이런 표현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이런 표현 쓰고 싶을 겁니다. 发表. 그죠? 자, 발표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직접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뭐 신문 기사, 그다음에 웹사이트 이런 데 보통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공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최신 발표된 하나의 자, 뭐뭇에 대한 혹은 뭐뭇에 관한 여기는 기본적인 세부사항을 채워 넣어야겠죠. 뭐뭇에 관한 연구가 나타내기를 하면서 뒤에 결과를 적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여기 보세요. 자, 나타내기로는 이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자, 결과를 써주거나 혹은 땡땡한 주요한 요소는 됐나요? 자,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알겠죠? 한다라면 자, 뭐겠습니까? 주요 인수요, 리우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요거는 괄호 쳤습니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 보세요. HSK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 안 한 사람에게 펀비에는 분별하다고요. 공부한 사람에게 펀비에는 각각입니다. 그래서 각각 몇 퍼센트라든지 아니면 주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각각에는 6개를 다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 생략할 수 있겠죠. 그럼 보시면 그 중에서 비리最大的 이런 거죠. 비율이 가장 큰 것은 땡땡으로서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보시면 도표를 얘기할 때 가장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것은 가장 수치가 크거나 가장 수치가 적은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걸 먼저 언급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형식을 잘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거 지고 어떤 기관이
또 뭐에 대해서 进行了一番研究后发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약간 힘을 준 것은 여기서 fan입니다. 자, fan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 여러분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동작이나 어떤 거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판 연구는 그냥 연구가 아니라 고심고심한 연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상당한 연구를 진행하고 나서 이런 발견한 것들은 이런 사실이 있더라라고 해서 도표를 분석한 사실 상태에서 적어주시면 이게 이 도표 분석의 시작이 될 수 있겠고 상당히 좀 이제 격식 갖춘 문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의 내용은 여러분들의 도표에 따라 다르겠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츠커지 선생님이 듣기에서 언급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거. 그다음 보시면 보세요. 자, 위에서 서술한 바를 종합하자면 이런 것들 있고요. 좀 쉽게 말하면 종지 요컨대. 그다음에 보면 이거 좀 늘리면 원래 이겁니다. 종을 연지. 자, 그것을 종합해서 말해보자면 이거 줄임말이 종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엔딩 부분에다가 이 문장을 써주면은 이야기가 좀 더 짜임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자세히 다 다룰 수 없긴 하지만 이런 형식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자라고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도표 말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보시면은 자, 주제 번역 넘어가고 통번역을 볼 텐데 통번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번역을 하는 겁니다.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꾸는 거고요. 자, 번역 통역은 중국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건데 여러분이 볼 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시험을 보면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한국어적인 표현을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왠지 시험에서 요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강사 입장에서 출제 의도가 보이는데 이런 문장이 나오면 한국 애들은 이런 실수를 하더라. 그다음에 이런 격식 있는 표현은 너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니? 그러니까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고 이 원문에 있는 입각해서 이렇게 말해볼래? 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그들이 원하는 표현을 표현하는 이게 어휘에 따라서 점수가 나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마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뭐 아빠, 아버지, 부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에 따라서 이제 이게 점수가 달라지겠다. 분명히 텍스트는 부친이었는데 학생들이 말하거나 장문 쓸 때는 빠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수가 깎이는 거죠. 말은 통하겠지만. 그게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이점은 여러분 뭐가 있냐면 자, 번역은 그냥 25분을 줍니다만 통역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1분을 하고 답변을 2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분 시간 동안 엄청 바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통번역 돼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통번역을 할 때 번역이나 통번역이 팁인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7에서 9급의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다 내가 좀 중국어를 잘한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감 혹은 근자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시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왜 한국어를 그대로 중국어로 옮겨도 안 되고 중국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옮기면 분명히 어색한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 인식하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접속사와 전치사의 사용을 일상화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보통 접사를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지금 하고 있는 말에서 접사를 빼버리면 아주 유치한 말이 됩니다. 12시다? 밥 먹는다? 배부르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말이 상당히 이제 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뒤에 말하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을 좀 더 논리적으로 하려면 알겠죠? 접속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접속사는 뭐다? 문장과 문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전치사라고 하는 것도 근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원인 뭐 출처 이런 걸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표현을 써야지만 여러분들이 통번역을 특히 여기 번역 있죠. 한국어를 중국어로 옮기는 거를 제대로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올바른 언어 습관입니다. 자, 중국에서 막 이렇게 막 쉽게 말하는 습관 그대로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은 시험 잘 봤다 생각하지만 여기서 엉망이 성적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올바른 습관 키우세요. 예를 들면 뭐다? 암기가 답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중국어에서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니하오도 사실 암기에서 나온 겁니다. 니하오를 여러분 몇 번 읽었겠습니까? 알죠? 셰셰를 몇 번 읽었겠습니까? 우리 모국어도 심지어 암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한국말 가르치려고 엄마가 옆에서 엄마 이걸 몇 번 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뭐겠습니까? 암기 내지는 쇠뇌가 돼서 그게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데서 나오는 거니까요. 자,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관용적인 표현, 어휘어, 특히 고정조합입니다. 고정조합 없이는 작문을 완성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선생님이 아주 이제 기출문제를 풀기보다 기본적인 걸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자만심을 좀 깨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 유학을 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한국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워여 취 중국 리우셔도 지호 이렇게 문장을 많이 씁니다. 자, 그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문장을 쓸 때는 이런 문장을 쓸 때는 자, 뭐 이렇게 보이냐면 더를 잘 안 쓰고요. 요 뒷문장에 밀어서 워여 지회 취 중국 리우셔라는 문장을 씁니다. 알죠? 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문장을 쓴다는 건데, 자, 설명하려면 아주 깁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有钱买书.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은 문장을 많이 씁니다. 자, 有钱买书 해버리면 책 살 돈이 있다는 뜻이고, 책 살 돈 없으면 没有钱买书 이렇게 보통 쓸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有买书的钱이라고 쓴다라면 사실은 뭐다? 책 살 돈은 있다라고 해서 돈의 용도가 한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현이나 모두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를 이용한 문장, 그러니까 요를 이용한 문장을 많이 활용하셔야 되고요. 쉽다고 생각하니까 더 쉽게 범할 수 있는 그 오류들 이런 것들도 언어 습관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법 설명하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됐죠? 밑에 문장입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따라를 보고 끈쥐라든지 안자오를 쓰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뒤에 안 적었지만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삶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쓴다라면 이 따라는 사실은 원인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끈쥐라고 하는 건 근거하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어떤 논문에 따르면 이 정보는 틀렸다. 이런 것들처럼 OX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끈쥐가 되고요. 안자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뭐대로라고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H식 4급의 기출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안자오 바이두이 순시 상下车 됐나요? 자, 줄 서 있는 순서대로 상하차를 하라 라든지 안자오 我说的办 하면 내가 말한 대로 처리해 라고 해서 안자오의 자오는 비추다죠. 거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라는 어떤 행동의 양식이나 이런 룰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안자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는 수이저란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원인이고요. 저 뒷문장에는 어떤 결과를 수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따라서인데 얘는 뭐다? 뭐뭐하기 따라서인데 사실 원인에 이런 원인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부모는 아이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조성. 됐나요? 부모는 아이에게 조성한다. 쾌적한 두 개네요. 뺄게요. 쾌적한 환경. 오, 좋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조성이란 단어를 쓸 때 여러분들은 짜오청을 많이 쓸 겁니다. 짜오청은 사전을 찾아봐 조성이라고 나왔겠습니다만 그 뜻을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짜오청은 초래하다입니다. 그래서 자,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지만 이 문장에 쓸 때는 오히려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면 잉저 됐죠? 이런 단어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잉저 환징 이런 거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암기해야 적을 수 있는 표현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짜오청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좋은 작문을 하려면 자, 이렇게 중작을 하려면은 자, 이런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번역이 있는데요. 번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경우 많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번역 못하는 사람 많죠? 대충 할 겁니다. 얘기하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수로가 나오면 목적을 찾는 방법은 더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한다? 크게 말하면 노력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노력? 자, 이게 중간에 봅니다. 为克服 자, 缺点做的努力입니다. 자,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노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대충 쓱 훑어보고 나서 대충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정한 점수를 보장받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달라요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에 맞춰서 연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보시면 이 문장 보세요. 자, 이것도 또 나와죠. 중국에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화가가 있어요. 근데 불러요. 하이밍이라고 돼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러분 이 문장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죠. 중국에 한 명의 제초 걸출한 뛰어난 화가가 있는데 하이밍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막 알아듣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저는 이 문장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냐면 자, 요자가 나오죠? 뒤에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수어가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 문장은 겸어문이거든요. 자, 겸어문입니다. 겸어문은 사실 약간 영어의 관계대명사하고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뭐 사람 이름이 겹치면 다 후로, 사람이 겹치면 후로 간다라든지 물건이 겹치면 대수로 간다라든지 위치로 간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 겸어동사는 관계대명사 비슷한 속성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영어의 관계대명사 문장은 뒤에서 번역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뭐냐면 자, 중국에는 하이밍이라고 불리는 혹은 하이밍이라고 부르는 아주 뛰어난 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번역이 되는 겁니다. 요거 사실은 앞에 있는 알겠습니까? 중국 유학 갈 기회가 있다고 같은 어법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일단 시간 관계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요자 문장 잘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몇 번을 입었습니다. 자, 이 문장 요거 하나 때문에 번역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문장은 해석 못할 사람 많아요. 자, 이 단어 모르는 사람 많겠죠. 초월 하게 되면 한자 발음이 취자, 나쁜 냄새 악취입니다. 악취가 있는데 보시면 취부디어. 자, 보세요. 이 취 조심하세요. 자, 중국의 취라는 것은 가다란 말도 있지만 제거하다, 없애다란 말이 있습니다. 자, 취부디어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제거되지 않는 악취가 있단데 이렇게 번역하면 틀립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요 뒤에 러가 있으면 얘는 변화를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서 몇 번을 입었더니 제거되지 않는 구린 냄새, 악취가 생겼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구린 냄새가 있다가 아니라 구린 냄새가 생겼다라고 번역해야 되거든요. 아주 이 사소한 차이가 여러분들에게 점수의 차이를 벌린다. 그래서 대충 하지 말아라. 꼼꼼하게 번역해라. 그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점수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문장만 번역하지 마세요. 이런 좀 약간 쉬워 보이는 문장에서 생각보다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번역입니다. 대충 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보입니다. 수단, 이런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 이런 단어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동시에,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갈수록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교통체증 문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교통체증에서 체증을 모를 가능성이 크고요. 뼈 맞았죠? 그죠?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수단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접근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단하게 되면 중국어로 그대로 옮기면 쇼또안이라는 뜻인데 그건 수단 방법 할 때 쓰는 거고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단어를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보겠습니다. 이동수단 할 때 여러분 이겁니다. 꽁쥐라고 해서 자, 꽁쥐는 우리가 영어로 하면 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목적지에 갈 때 사용하는 뭐 지하철, 버스 이런 것들, 공부할 때 사용하는 사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구, 도구란 말 쓰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수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쇼또안으로 쓰는 것보다 뭐다? 꽁쥐라고 번역해 줘야 되거든요. 요런 부분에서 내가 점수를 깎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요. 자, 뒤에 보시면 성장이라고 했을 때 보시게 되면 대체 보세요. 여러분 소비 수준입니다. 우리 여러분 쓰고 있는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사람이 내실이 보통 이렇게 뭐겠습니까? 성신적으로 성숙한 이런 걸 느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다? 소비 수준 같은 경우는 정장 이런 표현 써주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이 신속하게 발전하고 사람들이 소비 수준이 지속적 성장하면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자, 한국에 숨어 있는 표현을 수의어로 가져올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뭐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어는 원인이라고 그랬죠. 이런 원인이 뒤에 있는 보세요. 자동차 보유량의 그런 증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한국어에서 따라서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코드를 읽어내시는 사람에게 고득점 7급이 아니라 8급, 9급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포인트입니다. 여기 조금만 간단하게 보시면 갈수록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쓰겠죠? 위에.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 부끄러워하시죠? 근데 여러분 부끄럽다는 것은 그래도 저기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래도 뭐다? 높은 급수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고 포장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위에 쓰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얻고자 한다라면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고급진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2분이란 시간을 꽉 채워서 말을 하면 그죠? 근데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다? 중간중간에 쉬면서 이야기를 해도 고급진 어휘와 그다음에 논리적인 그러니까 상당히 고급진 문장을 쓰신다라면 그게 더 훨씬 좋은 점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결국 기본기 싸움입니다. 됐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부담스러운데 5문항이나 됩니다. 그리고 24분입니다. 안 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분을 말하려면요. 생각보다 대본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을 말하라고 해도 긴데 만약에 하나당 2분 얘기하라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5문항의 24분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또 점심 먹고 보거든요. 그럼 뭐겠습니까? 밥 먹고 갈까? 이런 생각 되겠죠? 자, 보세요. 자, 또 여러 영역 나눠집니다. 1부분은 자료 응용 서술인데요. 자, 준비를 3분이라 하랍니다.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 답변을 3분 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보시면 문장 서술이거나 혹은 견해 서술인데요.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워요. 견해 서술. 됐나요? 자, 어떤 형식이 보통 나오는 뭐냐면 경향. 이때까지 뭐 경향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때까지 시험 딱 2번 있었거든요. 그 2번이면 첫 번째는 중국의 고전 인용을 하고 뒷문장에 삶의 태도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죠? 이런 말이 명언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이런 태도를 말해주고 있다. 너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돌아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고전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삶의 태도 물어보니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3분이라 말하고 하니까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약간 조금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험 분학에서 뭐라고 느꼈냐면 이거 애들 많이 힘들어 할 텐데 많이 느꼈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뒤에 하나 다루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先天下之忧而忧 后天下之乐而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됐나요? 자, 뭐냐면 천하의 어떤 근심을 남들보다 먼저 걱정하고 남들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천하의 즐거움, 남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뒤에 즐거워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슬프거나 부담스러운 건 네가 먼저 짊어지고 기쁠 때는 뭐다 네가 뒷수술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MZ 세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먼저 기뻐야지. 그런가?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건 서술하라니까 서술은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요것도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도 어려워요. 새로운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물어보는데요. 이 저탄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탄소 생활 혹은 저탄소족이라는 게 있어요. 탄소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 이렇게 합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그 주범이 되는 탄소의 배출을 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냉장고 문 2번 열 거 1번만 열어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버스 이제 뭐 운전하고 나가지 말고 지하철과 뭐 버스와 그다음에 걸어다니는 BMW족이 되어라.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때 시험을 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설명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들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서술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게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시험 때는 이미 멘탈이 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중요한 건 일단은 문해력이라고 해서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예를 들면 새로운 현상을 몰라도 그냥 그걸 보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안다 그러면 배경 지식이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대충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휘력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여러분 점수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HSK가 그래요. 3급부터 모든 급수가 몰빵이 가능한 급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총 합계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조금 줄이는 것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이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죠? 7에서 9급은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 보시면 84세에 있는 이 사람은 중국의 원사고 이렇게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이라는 얘기 나와요. 그리고 보시고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총A 따오비, 총A 따오비 한번 체크해봤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제일 돌아버릴 것 같은 게 이거예요. 책 표시. 됐습니까? 책도 그 많은 책 중에서 어렵다는 주역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놀라지 마시고 뒤에 언급하겠지만 이거 넘기세요.
이거 중국 사람도 번역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총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냐면 이 부호 잘 보세요. 시크하게 찍. 알겠죠? 이 부호 잘 보세요. 이 부호가 이렇게 쭉쭉 나왔다는 것은 나열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나열하겠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건질 만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뷔페에 가서 김밥, 연어, 알겠죠? 그 다음에 스테이크, 그 다음에 뭐 망고, 뭐 이거 등 먹었어라는 뜻인데 결국 등을 먹었어. 그러면 그냥 많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넘기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너 어려워서 못 풀겠지. 못 풀 거야. 계속 사람을 약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뭐다? 쿨하게 넘기시거나 아니면 여러 개 나열되는 것 중에서 하나만 잘 건져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거 빨리 대충 읽고 여러분들은 답변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텍스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인 게로 보세요.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 이렇게 봐도 머리 아프죠? 밑에 보세요. 根据听到的内容 미쳐버리겠네. 그죠? 听到的内容 들리는 내용에 근거하여 阐述 서술하라 你对白墙自强不息这种精神的认识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강불식이라고 하는 정신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한번 서술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고죠. 이중고. 왜냐하면 이것도 보는 것도 힘든데 들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나열형 정보나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법을 잘 연습하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해봤으면 여러분 나열형 정보는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 땡큐입니다. 총 A, 따오, B 이렇게 나오면 땡큐입니다. 보세요. 중원에서부터 타국까지 그 다음에 거비에 있는 고비 사막에서부터 사천성에 있는 어떤 기부산까지 뭐다 여기서 저기란 뜻이죠. 대충 알아들으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자 핀보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징징 얘도 노력하고 열심히 어떤 일에 자기 일에 매진하는 거고요. 자 용판 까오펑 이런 거 몰라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심히 산다는 얘기예요. 밑에 보시면 바이저부나 완창 핑보더 이저가 나올 겁니다. 자, 완창 핑보 같이 나오죠? 강인하게 뭔가 굳건히 싸우는 그런 정신 나올 겁니다. 자, 바이저부나오도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자, 다 알 필요 없고 두 개 중에 하나만 건지거나 세 개 중에 하나만 건지거나 아니면 가끔씩 모두 스킵해도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듣기 들으실 때 넘기시면 되는데 사실 듣기로 들을 때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계속 쭉쭉쭉쭉 얘기할 겁니다. 그럼 그냥 열심히 얘기해. 그래서 열심히 얘기하고 여러분 넘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고전과 명언을 어떻게 대하면 되냐면 HSK 6급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HSK는 설명충이다. 그리고 잘난 척을 많이 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 내가 이런 말이 있어.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설명해 줄게. 항상 이런 식이니까 앞에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도 된다. 항상 설명충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 던져놓고 나서 그 뒤에 꼭 보충 설명을 해주더라. 그러니까 보충 설명에만 집중하면 정답 고를 수 있으니까 제발 이런 말 들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런 말 보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럼 뭐다? 이런 말 나오면 빨리 스킵해서 이런 단어를 건지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스서说 그것의 의미는 됐나요? 위조循环 우주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네요. 조얼푸습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함께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군자는 마땅히 나오고 뒤에 보세요. 뒤에 나옵니다. 열심히 앞을 향해 나아가고 영원히 노력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이스스 수어라고 하는 부분을 다 알아들어도 상관없긴 하겠지만 다 알면 좋겠지만 그 사이에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노리샹첸 용연奮斗 이런 표현을 잘 건지신다라면 결국 쯔치앙뿌시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구나. 결국 노력하는 삶에 대한 당신의 태도, 당신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를 물어본다라면 거기만 정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시험에서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함정을 파놨잖아요. 그 함정에 푹푹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딱 정확하고 현명하게 캐치하셔서 말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말하기니까 여러분이 의견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흐름만 잘 파악한 상태에서 의견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실제 지문 이렇게 나옵니다. 쯔창부셔 진취 이렇게 나옵니다. 자강불식의 진취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화 문화를 관통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자기 자신을 뛰어넘고 펀파샹상 열심히 보겠습니다. 노력하고 계속 정진하는 더 상상이 있는 어떤 풍성을 말하는 것이고 일종의 바이저 보나어 완창 핑보드 이지했을 때 강인하게 뭔가 싸우는 그런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만 잡으셔가지고 의견을 정리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보세요. 오늘 쓰기하고 통번역하고 말하기를 했습니다. 자 쓰기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도표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통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한, 한중에 되는 거. 그러면 적혀 있는 정보를 그대로 옮기만 하면 되는 거고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견을 서술하는 거니까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는 파트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정답을 만드는 단어도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문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구문은 아까 저희가 도표할 때 말씀드렸죠. 어떤 기구에서 이것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는 이러했고 뭐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식의 틀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틀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틀에다가 단어를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답을 하기 쉬울 겁니다. 그 틀이 어디 있나요? 나중에 수업 들으러 오셔야죠. 알겠죠? 아니면 나중에 수업을 듣거나 나중에 이제 인강을 들으러 오셔야겠죠. 됐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데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좋은 언어 습관. 그래서 대낮에나 말하는 습관, 뭐 그런 것들을 좀 줄이시고 좋은 문장을 쓰는데 좋은 언어 습관을 만들기 힘드시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HSK의 듣기 문장을 따라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듣기를 따라하면 좋은 게 뭐냐면 성우의 목소리, 성우의 속도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국말을 할 때 속도감 있게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좋은 어휘들을 잘 습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어휘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게 좋은 선순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회화상에서 중국인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밥 사 먹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문장으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듣기 대본을 듣고 따라해라. 복수를 해라. 자, 그 방법이 나중에 또 어디서 오면 되냐면 HSKK에도 복술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의 좋은 습관으로 여러 개의 시험을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중요한 건 반복 학습입니다. 말씀했다시피 여러분 보세요.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지금은 니하오. 맞죠? 시에시에, 시에시에, 시에시에. 맞죠? 이렇게 해서 아주 서투른 것에서부터 이렇게 익숙한 것까지 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했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아까 3분이란 답변 시간에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쉬는 시간이 많을수록 점수가 많이 깎이겠죠. 그래서 능숙하게 말을 하려고 한다라면 결국 뭐다?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을 만들거나 나올 수 있는 패턴을 연습했다라면 그것은 아주 빠르게 현지인 마냥 이렇게 빠르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답할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반복 연습 말고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엄청난 팁을 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반복 연습 얘기하니까 여러분 속상하시겠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어는 반복이 답입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2번의 시간을 나눠가지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7급을 땄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흐름을 가지고, 흐름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인드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만 준비된다라면 선생님의 강의는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게 채팅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혹은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보고 댓글 또 다시 대댓글을 달아주거나 하는 성의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겠다는데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기회가 된다면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